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소아안과 파트 진료를 보고 있는 강민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 눈 평생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 성장기 아이의 시력 이상 신호화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그냥 소아안과 질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달라고 전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한 강의에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외래에 많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 질병들이나 아니면 외래 진료실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언제쯤 잘 보이는지 또 많이 물어보시고요. 애들 증상이 있는데 이게 눈 때문에 그런지도 궁금해하시고 시력이 애들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지 언제까지 발달을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근시 관련해서 눈이 많이 나빠지는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해줘야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시로도 많이 오는데요. 사시로는 이제 이게 우리 애가 사시가 맞는지랑 만약에 사시가 맞으면 사시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런 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먼저 아이들이 시력이 태어나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소아안과 질환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랑 그리고 만약에 그 증상이 이제 병이 진단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시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한 2, 3개월 때 이제 시력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볼 수가 있게 되고 한 4개월쯤 되면 물체를 보고 손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진료실에 이제 가끔 엄청 갓난 아기들을 안고 오셔서 생후 한 2개월 정도 되거나 아니면 제일 어린 아이 본 경우는 생후 한 20일 정도 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사시 있는지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시라는 거를 저희가 검사를 진단을 할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주시를 해줘야 저도 정렬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개월쯤 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때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후 한 6개월까지 됐는데 아이들이 주시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때는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이제 3, 4세 정도가 되면 성인의 한 반 정도 시력이 됩니다. 한 0.5 정도의 시력을 보이고요. 이때는 3살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그림 시력도 잴 수가 있고 협조도 좀 되기 때문에 처음 시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력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시력이 절반도 안 되면 0.4도 안 된다. 그러면 정밀한 시력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한 5, 6세 정도 되면 성인이랑 이제 시력이 비슷해집니다. 한 1.0까지 볼 수 있게 되고요. 요 나이 때 시력 검사를 했는데 반도 또 못 읽는다. 0.5 이하가 되면 정밀 시력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민감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제가 약시라는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민감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보는 거를 처음에 아예 못 봤다가 점점 이제 시력이 또렷해지면서 볼 수 있는데 그 시력이 발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민감기라고 불러서 이게 나중에 약시 치료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기간이 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소아안과에 왔었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안과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책을 아주 가까이 본다. 뭐 시력이 잘 떨어지니까 가까이 볼 수 있겠고 뭔가에 걸려서 자꾸 잘 넘어진다. 그럼 잘 안 보이니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소아과 질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옆으로 고개를 자꾸 돌리고 흘겨본다고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 난시가 있어도 옆으로 흘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시가 있는 경우도 옆으로 흘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자꾸 찡그리고 보거나 깜빡거린다
하는 것도 잘 안 보여서 깜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새 환절기 지나가면서 알러지가 눈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간지러워서 깜빡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자꾸 비비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면 잘 안 보이면 애들은 이제 눈을 자꾸 만진다거나 아니면 눈을 누르거나 비비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그런 이유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간지러워서 비비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뭐 초점이 안 맞거나 시선이 어긋나 보이는 걸로도 오고요. 그래서 증상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안과에 오게 되면 검사들을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맨눈으로 재는 거를 이제 나안 시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맨눈으로 시력 검사를 한번 하고요. 시력이라는 거는 애기들이 시력표를 직접 본 다음에 읽어줘야 보는 능력, 시력이라는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력 말고 제가 굴절 검사라고 해서 개인마다 이제 눈에 뭐 굴절값, 근시가 있던지 원시가 있던지 난시가 있던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검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로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눈에 각각의 굴절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굴절값에 해당하는 안경을 씌워서 교정 시력을 한번 다시 잽니다. 그래서 시력을 이렇게 2번을 측정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산동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동제라는 눈을 이제 카메라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 중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를 확장시키는 안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산동제를 넣고 눈을 산동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이제 뒤에 시신경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거 망막을 좀 관찰을 하는 안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굴절 검사를 다시 해서 뭐 아이들은 산동 전후의 굴절값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굴절 검사를 한번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료실 사시 검사도 하게 되고 안과 가면 많이 보시는 현미경 같이 생긴 거 턱 빼고 이마 붙이고 눈 표면을 보는 세극등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소아안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별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요거는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근시입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가 보이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냐면 근시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눈의 안축장, 눈 길이가 되게 앞뒤로 깁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이제 주시를 하게 되면 빛이 가까이서 오기 때문에 눈의 카메라 중에서 이제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 수정체를 통과해서 빛이 한번 굴절이 되면 여기 상이 정확히 요 필름에 맺히게 되는데 원거리에서 빛이 오게 되면 굴절이 한번 돼도 눈이 너무 기니까 앞에서 상이 맺혀버립니다. 그럼 뒤에 필름에는 이제 상이 좀 흐리게 맺히게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경을 이렇게 앞에다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빛이 굴절이 되면서 상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서 원거리에서는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되는 병이 근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시가 최근에 되게 소아안과 쪽에서는 되게 핫 이슈거든요. 약도 되게 많고 뭐 안경도 나오고 렌즈도 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뭐 어른들 갈 때 다 핸드폰 보고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이거를 애기들도 똑같이 합니다. 핸드폰 보고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너무 교육도 다 패드로 하고 이건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 광고인데 뭐 기업 문구가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문구를 하면서 이렇게 패드를 보여주는 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계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학교에서 시력 검사한 결과입니다. 시력 이상이 있는 애들을 보았는데 옛날에 1985년부터 쭉 해서 2024년까지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시력 이상이 있는 비율이 점점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력 이상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근시 유병률입니다. 고연령에서는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는 근시가 별로 없는데 점점 젊어질수록 근시 유병률이 올라가더니 한창 자라는 12세에서 18세 어린이들은 근시가 이미 80%가 되고요. 더 어린 애들 5세에서 11세까지는 이미 반이 근시입니다. 여기 5세에서 11세부터 12세에서 18세 넘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껑충 뛰잖아요. 이게 이제 대충 성장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키도 크고 자라고 하면서 눈이 제가 아까 앞뒤로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근시가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자료에서도 5살에 이미 15%가 근시고
13살에 이미 76% 근시고 우리가 고도 근시라고 부르는 뭐 렌즈 도수로 말씀드리면 한 마이너스 6에서 6.5 디옵터 이상이 되는 아이들의 비율도 16살이 넘어가면 20%가 고도 근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체에 지금 30%가 근시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2050년에는 한 반 정도는 근시 환자들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서양 이쪽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극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극동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안경 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시가 되게 유병률이 높습니다. 한 80%에서 90%가 현재 근시여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이나 이제 성인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커가지고 시력 교정술을 해서 근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냐. 그냥 커서 근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근시가 문제가 좀 되면서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회 연구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연구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좀 배포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근시가 이제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력교정술이라는 거는 눈의 앞에 표면, 각막을 좀 절삭 잘라내서 빛을 굴절을 좀 다 바꿔가지고 상을 그냥 잘 맺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미 길어진 눈을 거꾸로 도돌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눈이 자란 근시의 경우에 고도 근시로 넘어가게 되면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따라옵니다. 뭐 예를 들면 백내장이나 망막 박리, 뒤에 필름이 떨어지는 거나 녹내장이나 아니면 근시 때문에 오는 황반변성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도 근시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시를 이제 예방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하는 건 사실 우리가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활 습관들이거든요. 그냥 야외 나가서 햇빛 보고 멀리 보고 하는 거를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 작업 30cm 이상 떨어뜨려 놓고 보라고 하고 근거리 작업을 한 45분 했으면 휴식 시간에 가져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 이게 디지털 기기랑 아직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연관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지켜도 이건 사실 진행하는 거를 뭐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들인데 이미 근시가 온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요새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렌즈가 있습니다. 눈에 끼는 밤에 자면서 끼는 드립 렌즈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드 렌즈를 눈에 낀 다음에 자면 밤사이에 걔가 렌즈가 눈을 좀 눌러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하루 종일 그냥 안경 없이 잘 보이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끼면 안경도 안 쓸 수 있고 근시가 진행하는 걸 좀 억제한다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른들이 끼는 것처럼 소프트 렌즈를 한 10시간 정도 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끼고 있으면 그 렌즈 자체가 근시 진행하는 걸 좀 억제해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고 안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산동이라는 눈에 이제 홍채를 확장시키는 산동제라는 거를 엄청나게 묽게 만들어서 저농도로 만들면 그거를 밤에 한 번씩 점안을 하면 눈의 성장을 좀 억제한다는 결과가 옛날부터 나와 있어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산동제를 넣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렌즈 타입은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이제 렌즈에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 안약은 이거 자체로 이제 잘 보이게 만드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안약을 쓰게 되더라도 안경을 꼭 착용을 시켜야 하고 산동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더라도 좀 반응이 세게 오는 친구들은 뭐 눈이 좀 부시다든지 아니면 근거리에서 시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점에 요새 많이 가면 보실 수 있는 건데 홍보를 요새 많이 하고 있어서 렌즈에다가 이렇게 치료하는 이렇게 존을 좀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사용을 하시면 어머니들이 그럼 나중에 이제 안경을 벗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도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시가 이미 진행한 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거꾸로 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근시 진행을 그냥 늦추는 효과라서 저는 그냥 어머니들한테 브레이크 거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속도가 요새들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들로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고 역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시라는 병이 있어요. 약시는 이제 말 그대로 시력이 약한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걸 레이지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게으른 눈이잖아요, 뜻이. 그래서 이게 약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눈에 이제 굴절값, 아까 말씀드렸던 굴절 검사를 해서 굴절값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면 잘 보여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안경 교정을 시켜도 시력이 안 나아집니다. 정상 시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두 눈이 시력이 한 2줄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서 눈이나 다른 머릿속 문제거나 그런 신경구조는 정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눈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시력이. 그래서 약시가 오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뭐 사시가 너무 심해도 약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뭐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어도 약시가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은 굴절 이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시든 원시든 난시든 이런 게 너무 많이 크면 상이 제대로 뚜렷하게 안 맺히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발달을 안 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 게으르게. 그래서 요거의 치료는 뭘 하냐면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좀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안경을 씌워도 애들이 시력이 좀 안 올라가고 문제가 좀 시력차가 크다고 하면 눈을 가립니다. 좋은 눈을 가려서 게으른 거를 좀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을 도와주는 거고 가림 치료를 제가 열심히 시키면 안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짜증난다 그러고 가리면 안 보이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걸 하기도 하냐면 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봉제를 이번에는 강하게 해서 넣습니다. 저걸 강하게 해서 넣으면 눈동자가 확 커지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좋은 눈을 일부러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벌치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들의 목표가 뭐냐면 어머니들이 약시 있는 애기들 열심히 가리고 안경 끼고 몇 개월마다 오세요 그러면 그럼 다음번에 와서 약시가 다 좋아지면 안경 이제 안 써도 되나요? 또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목표가 아까 그냥 게으른 눈이라고 했잖아요. 제 맞는 굴절 값을 씌워도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안경 자체를 벗는, 그러니까 굴절 값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고 안경을 썼을 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경은 이후에도 만약에 뭐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이런 게 크면 계속 착용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감기랑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전에 시력이 발달하는 나이가 대략 교과서적으로 한 8세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8세 정도가 지나면 정말 길게 보면 한 만 10세 정도까지는 시력이 발달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이 한 20살짜리가 와서 약시가 있는 것 같은데 치료해주세요 하면 그 친구를 아무리 안경을 끼우고 아무리 뭐 처벌 치료를 하고 가리고 한다 그래도 시력이 안 나아집니다. 그래서 약시는 치료 시기가 대략적으로 뭐 만 8세에서 10세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눈이 몰린다고 아기들을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고 사시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 눈이 몰렸나요? 몰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몰렸을까요? 네. 이 친구는 몰렸나요? 얘는 몰렸나요? 얘는 몰렸을까요? 여기 흰자가 좀 여기 덜 보이는 것 같은데 얘는 몰렸나요? 얘 몰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이 친구는 몰렸나요? 안 몰렸나요? 이 친구는 몰렸나요? 몰린 것 같나요? 여기에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 가끔 진료실에 사진이랑 동영상을 들고 오세요. 이게 사진 보여주면서 눈이 이렇게 제가 이제 없다고 하는데도
사진 보여주면서 몰리지 않았냐고 해서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옆을 보고 있거나 사선 위를 보고 있거나 그래서 이 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면을 본 상태에서 눈 정렬을 판단을 해야 사시 여부를 알 수 있어서 항상 안과에, 그러니까 소아안과를 오실 때 사시 여부를 보시려면 아이들의 정면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동영상을 정면에서 찍어 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몰린 친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친구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가성 내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건데 이렇게 풀어보면 가짜 내사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상이란 얘기거든요. 아까 나왔던 친구, 이 친구 여기 약간 살이 덮여 있고 여기 흰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싶은데 얘를 미간을 잡으면 똑바로 된 것처럼 보이죠? 이 친구도 여기 좀 살이 덮여 있고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잡으면 얘도 똑바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동양인이잖아요. 여기 엄청 몰려 보이지 않나요? 여기도 그렇고 엄청 덮여 있는데 이걸 잡으면 얘도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가성내사시라고 부르는데 아주 어렸을 때 특히나 아시아 아이들한테 요 미간 사이가 조금 넓고 아이들이 콧대가 아직 안 서면 이게 살에 덮여가지고 흰자위가 잘 안 보이니까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이제 가성내사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머니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정상이니까 앞으로 계속 평생 정상이겠네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크면서 당연히 사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크면서 다시 사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냥 소아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름이 가성내사시라고 해서 사시 이름이 붙었지만 이게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내사시 얘기 드렸다고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붙이는 진단명이긴 하지만 정상이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몰려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냐면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시면 애기들이 눈이 몰리면 수술을 조기에 빨리 해야 된다는데 걱정이 돼서 오셨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근데 그 설명에 해당하는 병은 요 영아내사시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 종류 중에는 수술 막 빨리 해야 되고 뭐 긴급하게 수술해야 돼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수술이 일찍 하는 병이 요 영아내사시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생후 한 6개월 전으로 이렇게 사시가 몰리는 게 생깁니다. 내사시가 생기고 이거는 대부분 사시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들이 그냥 언제 보면 몰리는 것 같고 언제 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아빠는 잘 모르고 엄마만 잠깐씩 보이고 그런 경우는 영아내사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아내사시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제 눈이 왜 저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아내사시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수술을 일찍 합니다. 두 눈으로 보는 능력이 아직 발달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 사시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의사들, 소아안과의 의사들 의견은 2살 이전에 조기에 수술을 한다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한 번으로 잘 안 끝납니다. 이 사시 특징 자체가 처음엔 몰렸다가 나중에 더 크면 눈이 밖으로도 나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도 생겼다가 조금 모양이 계속 변하는 종류의 사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의 수술로 안 끝나고 2번, 3번, 여러 번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아내사시라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병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오셔서 계속 눈이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초점이 안 맞거나 어느 눈이 어떻게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뭔가 나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멍할 때 눈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시입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어머니들이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상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멍할 때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간헐이라는 의미가 계속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눈이 빠질 때도 있고 정상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정상일 때는 완전 정상 눈 모양이지만 돌아가면 조금 티가 얘처럼 많이 나진 않지만 뭔가 초점이 안 맞아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밝은 햇빛에 나가면 애들이 한눈을 좀 찡그리고 감는다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고요. 요 사시는 어린 아이들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시 수술을 하면 대부분은 요 병 때문에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치료를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 수술을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수술이 이거는 궁극적인 치료이고요. 수술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헐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측정하는 사시 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눈이 자주 빠지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시가 이제부터 수술을 좀 할 정도로 눈이 돌아가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친구를 그렇게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몇 살 안에 안 하면 눈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려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눈 수술을 전신 마취로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들이 수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뭘 여러 가지 또 인터넷에 막 찾아오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가림 치료 하는 데도 있고 요새 뭐 식이능 훈련센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해서 좀 좋아졌다고 얘기가 광고에 많은데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요거는 다 보조적인 효과입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그 돌아가는 빈도가 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실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병이고 또 인터넷을 요새 인터넷을 너무 많이 찾아보고 오셔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간헐외사시를 치면 수술하면 재발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재발률 이거는 높은 질병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통계적으로는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재발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재발의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눈이 이만큼 돌아갔던 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의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제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면 스물스물 빠집니다. 요만큼 돌아가도 재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들 요 재발했다고 수술을 30%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사시각이 많이 크고 빈도가 똑같이 많이 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재수술을 2번, 3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술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시 관련 질병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또 옵니다. 집중해서 보는데 고개를 계속 한쪽으로만 기울인다고 하고 애가 자꾸 고개를 기울여서 사경 때문에 재활의학과에 갔는데 그 사경 치료를 해도 안 나아진다고 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안과 보라고 해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는 병이 요 상사근 마비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는 친구들을 반대쪽으로 고개를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눈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사시라고 해서 이거는 상사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도 보면 이때는 정상이지만 이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눈이 정렬이 바르지만 반대쪽으로 고개를 꺾어보면 이 눈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상사근 마비가 있기 때문인데 상사근이라는 건 눈 안구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선천적으로 좀 근육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상사근을 움직이는 눈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머리신경이거든요. 뇌신경이 눈을 움직이는데 그 뇌신경 중에 하나가 조금 약해져 있거나 선천적으로 신경 좀 발달을 안 하거나 그러면 상사근이 마비가 생겨서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꺾으면 눈이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옆을 볼 때 오른쪽을 볼 때는 눈이 괜찮잖아요. 근데 왼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바르지만 이게 눈이 휙 위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조금 보이게 돼서 이게 애들이 고개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쪽으로 기울인 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눈이 올라간 쪽을 무시하니까 한눈으로 보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상하려고 자꾸 한쪽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너무 고개 기울임이 심하면 여기에 이게 너무 어릴 때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릴 때 너무 많이 기울이는데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얼굴 모양도 조금 바뀌고요. 한쪽이 발달을 좀 안 합니다. 몸도 틀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어린데 너무 심하게 고개를 기울인다 그러면 조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성인 때 한 연세가 최근에 한 70대 분이 너무 거울 볼 때 티난다고 해서 수술한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늦게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질병 이것도 어쨌든 궁극적인 치료는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